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그리고 또 한기호 의원님께서 와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그리고 또 한기호 의원님께서 와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사자들 유공자 지금 강탈했습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곽종 여러분 먼저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이 3월 22일 주말인데 다들 각자 할 일도 많고 다른 할 일 다 제쳐놓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각자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고 여러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복귀될 것이고 덕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제자리 찾아가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다 돌고 이제 지난주에는 구미를 돌았고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소도시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애국 시민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더 살아갈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자 앞으로도 계속 찾아갈 것이고 한 번 더 오늘 춘천 왔는데 강원도민 여러분 한 번 더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최고입니다.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부석에 와 계시는데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처님 믿는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한이나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에 가면은 당도 하나밖에 없고 시진핑이나 김정은 비판하면은 잡혀가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이미 교회가 다 불탔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불교마저도 모두 다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실용주의로 가는 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종교 자유도 없고 신앙 자유도 없는 그런 체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뭐 축제를 즐기고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벌써 100일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고 국무총리도 탄핵 중에 있고 경찰청장도 없고 서울경찰청장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는 어떻게
너무나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오늘 제 연설은 춘천에서 진행되지만은 여기 언론인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이크를 들고 바로 정치하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면서 지도자들이 잘했으면은 우리가 이 주말에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럴 필요도 없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위기 속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집회도 어느 쪽에 열리고 있을 거고요. 반대하는 집회도 이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거의 두 조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던 인생론도 그렇고 국가론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위기라면은 위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 경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참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이런 나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놀랍게도 비상기업 상황에서 바로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TV만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온통 싸우고 뭐 그런 뉴스밖에 갈등 뉴스밖에 없지만은 이번에 탄핵 정국을 잘 극복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기회와 합성 아닙니까? 위기가 그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국가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이웃나라가 못 나가고 이웃나라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찌그러지고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할 때는 일본이 잘 나갔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에 일본이 그 6.25 물자 보급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정국 끝나고 나면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분열해서 망하면은 이웃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원하고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탄핵 때문에 갈라져 있지만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나면은 국민들은 다시 통합되고 자유민주주의는 더욱더 강화되고 새로운 더 강한 대한민국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참 이렇게 혼란 속에서 아스팔트에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상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아마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로 지금 1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역사 강사로서 시간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은 우리 강원도민들과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직무복귀를 원한다, 그래서 자칫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또 유튜브나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정치적인 입장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전환길도 주장하는 바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는 12월 3일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뒤로 12월 한 달 동안에는 탄핵이 각하되냐 아니면 의견 가결되느냐 기각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고 12월 달에는 그 추위 속에서 공포감 속에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그 공포감 속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모양이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마저도 급이 나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일부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내란 하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였느냐 하면은 10% 되었어요. 이 말은요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일 수 있다 이랬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전환길도 그랬습니다. 비상계엄은 뭐냐 이거 21세기에 우리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냐 저도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생각이 잘못됐지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 헌법에 규정된 헌법 66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도대체 비상계엄을 그렇다면 왜 선포했지?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는 그날 밤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혹시나 밤에 유혈사태가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 중단이라든가 국정문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다들 알다시피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지요. 그것을 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비상계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염된 언론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 때 막 사살조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아직도 선동하지요. 그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은 시신 담는 비닐 있잖아요. 3,000개가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괴담이고 가짜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는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은 모를 것이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지난 3개월 동안 탄핵 정부 속에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내란이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관위에 군인들이 갔지만은 성관위 직원들이 전혀 피해받은 거 없잖아. 밤에 가서 그냥 검사만 하고 나왔잖아요. 국회 의정활동을 중단시킨 것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혹시나 MBC 있어요? JTBC 있어요? 그 기자분들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숙이라고 하는데 그 기자분들 거짓말 아닙니까? 맞아요. 네? 거짓말. 그 내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보도하는 기자나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MBC 보고 있나?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가짜뉴스로 오늘까지도 비상계엄을 일으킨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이라고 하는데 사기꾼이잖아! MBC 기자들 반성하라고! 그건 언론이 아니잖아요. MBC하고 JTBC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뒤로 잘 지켜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내란이라 하면은 그 방송국 문 닫을 때까지 신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광고 협찬하는 기업가들, 그 기업들 불매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곤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덮어 씌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에도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걸 알았어요. 그들이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오직 목표가 하나 있어요.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필요 없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만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 주 3월 26일 날 이재명이가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요 앞으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거짓말 해도 돼, 사기쳐도 돼, 음주운전 해도 돼, 막무가내로 욕상욕해도 괜찮아,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하십시오. 또 가르쳐야 되죠? 정파가 4번인가 뭐 5번인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너희는 범죄 저질러도 돼, 정파자가 돼도 돼 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법치와 공정을 무너뜨린 게 왜 이리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옥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거짓말, 그 범죄를 없었던 걸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 거짓말 안 하면 감옥 가야 되니까 법도 계속 바꾸고 판사가 오라고 해도 출두도 안 하고 어제도 안 갔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옆에 건물에서 보시면 저
이재명 지지하는 분 계세요? 혹시나 이재명 지지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계시면은 꼭 그렇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범죄자가 돼도 돼, 정말 사범돼도 돼, 그리고 너는 음주운전해도 돼, 사기쳐도 괜찮아, 정과자가 내가 알았지?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보편적이고 타당한 우리의 교육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법치 공정 상식이 무너지고 2030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로 비상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어디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큰일 났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그 자리에 대선을 빨리 치러가지고 이재명을 빨리 대통령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내란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 덮어 씌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지금 얼쿠에서 큰일 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다가 모르겠는데 비상계엄 직후에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거 비상계엄 쓰고 있는데 아침에 해제 다 돼버리고 합법적이야, 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 어떡하지 해서 민주당이 했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대통령은 형사상에는 바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니까 뭐였느냐면 외환을 덮으시고, 외환, IMF 외환이 그게 아니고요. 외환은 외부에서 남의 나라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날 겁니다. 다 언론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통선을 보내거나 드론을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일으켜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동맹, 철저한 방공, 그런 기본 정책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끌어잡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거짓말 하다가 민주당이 슬그머니 빠져가 외환이란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탄핵 정부 끝나고 나면요, 민주당은요 당이 해체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어요.